대감, 도망가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임사홍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죠.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순간 임사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2세,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는 그날 아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조선 최고의 권신을 끌어내렸을까요? 무엇이 이 비극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권력에 미친 한 남자의 몰락입니다. 그가 오른 자리가 높을수록 추락은 처참했죠. 하지만 그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62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445년 한양, 임사홍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급 관리였고 집안은 그저 그랬죠. 특별할 것 없는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사홍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죠.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너는 왜 형을 때렸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이 먼저 때렸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먼저 때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임사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은 매를 맞았습니다. 임사홍은 웃으며 바라봤죠. 이때부터 그는 알았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믿느냐는 것을 말입니다. 25세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성적은 보통이었죠. 하지만 임사홍은 달랐습니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천재였거든요. 35이 되었을 때 성종이 죽었습니다. 1494년이었죠. 새 왕이 즉위했습니다.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임사홍은 기회를 받습니다. 젊고 불안한 왕, 그리고 그 왕을 조종할 수 있다면 52세의 임사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498년 한양 궁궐, 임사홍이 연산군을 처음 아련했습니다. 연산군은 24살이었죠. 경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전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킨다? 임사홍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연산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계속 말해보라. 임사홍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살인파 신하들이 전하를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연산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신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날 밤 임사홍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안이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요? 임사홍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말이다. 왕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한 달 후였습니다. 연산군이 임사홍을 불렀죠. 비밀 임무가 있었습니다. 경이 말한 살인파를 제거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무오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498년 7월이었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이 죽어나갔죠. 임사홍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하는 목록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수십 명의 운명이 갈렸죠. 권력의 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더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폐비되어 사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를 죽였는가? 전하, 성종 시절의 대신들이 옵니다. 임사홍이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죠. 모두 찾아내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임사홍의 눈이 빛났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갑자사화였습니다. 1504년 갑자년에 일어난 대학살이었죠. 임사홍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윤씨의 폐위에 관련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심지어 친구들까지 포함되었거든요. 한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대감, 이 사람은 무고합니다. 무고하다는 증거가 있는가? 증거는 없지만 임사홍이 목록에 그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유죄다. 물러가라.
진아가 떨며 물러갔죠. 사흘 동안 한양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침마다 사형수들이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좋기 100여 명은 되었죠. 임사홍은 매일 밤 연산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몇 명을 처리했는가? 28명이 옵니다. 좋다. 내일은 더 많이. 연산군이 웃었습니다. 임사홍도 따라 웃었죠. 그들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재산을 나누며 말입니다. 임사홍의 집에는 금은 보화가 쌓였습니다. 권력의 대가였죠. 하지만 대가를 치를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임사홍의 집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다오. 무고한 내 아들을. 임사홍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시끄럽구나. 가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우리도 화를 당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라. 왕이 나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임사홍도 몰랐습니다. 왕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1505년부터 1506년까지 임사홍은 조선 최고의 권신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모든 명령은 임사홍을 거쳐 내려갔죠. 누가 살고 죽을지, 누가 벼슬을 받고 잃을지 모두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속삭였습니다. 임사홍을 조심해라.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저 사람이 지나간다. 고개를 숙여라.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임사홍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죠.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홍아, 우리 젊을 적 생각나는가? 무슨 일로 왔는가?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떨어졌네.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임사홍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벼슬도 없는 법이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나가라. 친구가 떨며 나갔습니다. 임사홍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연산군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연회가 매일 열렸고 궁녀들이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사냥터를 만들었죠.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산군이 임사홍을 바라봤습니다.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사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간언한 신하가 잡혀갔습니다. 그날 밤 죽었죠.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대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럼 군사를 보내면 된다. 임사홍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지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양 어딘가에서 비밀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모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연산군을 폐위해야 하오. 임사홍부터 제거해야 하오. 반정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506년 여름이었습니다. 임사홍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신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아버지, 궁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신하들이 몰래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임사홍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와 누가? 박원종과 성희안입니다. 위험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박원종은 무신이었고 성희안은 종친이었거든요. 임사홍이 연산군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누구인가? 박원종과 성희안입니다. 연산군이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아직은. 증거도 없이 감히 종친과 무신을 의심하느냐? 임사홍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연산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전하, 소신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물러가라. 경은 너무 예민하다. 임사홍이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불안했죠. 그날 밤 임사홍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온 나라가 자신을 미워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임사홍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으니까요. 8월이 되었습니다. 한양은 무더웠죠. 하지만 긴장감은 더 뜨거웠습니다. 박원종이 몰래 군사를 모았습니다. 300명이었죠.
성희안과 유순정도 함께했습니다. 언제 움직일 것인가? 9월 초 연산군이 방심할 때 임사홍은 가장 먼저 제거한다.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한편 임사홍은 마지막으로 연산군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정말 위험합니다. 또 그 소리냐? 나가라. 연산군이 화를 냈습니다. 임사홍은 절망했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3시였습니다. 박원종이 움직였습니다. 300명의 군사가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돌격하라. 문이 부서졌습니다. 궁궐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호위병들이 쓰러졌죠. 연산군은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하, 반란입니다. 누가? 박원종과 성희안입니다. 그 순간 연산군은 알았습니다. 임사홍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임사홍의 집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 도망가셔야 합니다.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임사홍이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아무 데라도 안 된다. 임사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왜일까요? 끝까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을까요? 문이 부서졌습니다. 반정군이 들어왔죠. 임사홍, 나와라. 임사홍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2세 노인의 몸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사홍이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한양 거리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죠.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자가 임사홍이다. 죽여라. 우리 가족을 죽인 놈. 돌이 날아왔습니다. 침이 튀었죠. 임사홍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여전히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종이 나타났습니다. 임사홍, 내 죄를 아느냐?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 명령이 백성을 죽이는 것이었느냐? 임사홍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끌고 가라. 경장으로 갔습니다. 칼이 준비되었죠. 임사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집행관이 칼을 들었습니다. 임사홍,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임사홍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왕을 따랐을 뿐이다. 끝까지 변명이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임사홍이 죽었습니다. 62세였습니다. 그의 목은 거리에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침을 뱉으며 지나갔죠. 권력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같은 날 연산군도 폐위되었습니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죠. 중종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사홍이 저지른 일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임사홍이 죽은 후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 임숭재도 처형되었습니다. 손자들은 노비가 되었죠. 집은 불탔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62년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악명뿐이었죠. 조선왕조실록의 임사홍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간사하고 아첨하여 임금을 그르쳤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역사상 최악의 권신이다. 후세 사람들은 임사홍을 기억했습니다. 나쁜 예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의 최후다. 임사홍처럼 되지 마라.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임사홍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연산군의 명령을 따른 신하들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죄를 지었죠. 하지만 역사는 임사홍만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니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둘째, 권력은 사람을 바꿀까요? 젊은 시절 임사홍은 평범한 관리였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권력을 맛본 후 달라졌습니다. 권력이 그를 괴물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괴물이었는데 권력이 그것을 드러낸 걸까요? 셋째, 그는 정말 잘못을 몰랐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임사홍은 변명했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이죠. 진심이었을까요? 정말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을까요? 명령을 따르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임사홍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죠. 아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넷째,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이 임사홍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부하면 죽으니까요. 따르면 부귀영화를 누리니까요. 하지만 선택은 존재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간언했죠. 죽음을 무릅쓰고 옳은 말을 했습니다. 임사홍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였죠. 다섯째, 역사는 반복될까요? 임사홍 같은 사람은 다시 나타날까요? 권력에 미쳐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계속 나타났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권력의 유혹은 같았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임사홍의 최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사홍에게는 악명만 남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최악의 권신으로 기억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과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역사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